동네 치킨집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새로 오픈하는 집들 보면 현수막이 정말 화려합니다. 우리 치킨이 최고. 역대급 맛. 이런 문구들이 바람에 펄럭펄럭 날리죠. 근데 재밌는 건 정말 맛있는 집은 조용히 닭을 튀기다가 입소문으로 줄이 선다는 겁니다. 현수막 없어도 손님은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2025년 10월 4일 일본 자민당의 새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씨. 이분이 딱 그 현수막형이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극우단체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는 한국을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요. 목소리가 참 컸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당연히 계속하겠다고 하셨고요. 총리가 되어도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각오까지 보여주셨죠. 그런데 막상 자민당 총재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다. 야스쿠니는 안 가시더라고요. 일정이 바빠서 그러신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총재라는 자리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한국 언론은 이미 대본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여성판 아베 등장. 강경 우파 총재 탄생. 한일 관계 빙하기 예고. 뭐 이런 헤드라인들이 우르르 쏟아졌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성향의 정치인이시니까요. 하지만 이건 마치 드라마 예고편만 보고 전체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고편에선 액션 블록버스터인 줄 알았는데 본편 보니까 휴먼 드라마더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간판은 화려한데 막상 가게 안에 들어가면 재료를 좀 아끼시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카이치 총재님, 과거 야스쿠니 신사의 단골 손님이셨습니다. 2022년도 가셨고 2023년도 가셨고 2024년 4월과 8월에도 가셨죠. 심지어 국무대신 자격으로 서명까지 하시면서 다녀오셨습니다. 연간 회원권이라도 있으신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10월 4일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고 나서는 야스쿠니를 안 가셨습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야스쿠니 신사 가을 제사 기간이 있었는데도 참배를 보류하셨어요. 외교 일정이 바빠서래요.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도 부담스러워한대요.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한대요. 한국 반발도 고려해야 한대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당황했습니다. SNS에 댓글들이 쏟아졌죠. 우리가 뽑은 총재 맞나요? 공약 유효기간이 당선까지였나요? 배달 음식 시켰는데 3시간째 배달 준비 중이라고 뜰 때 그 느낌? 딱 그 분노였을 겁니다. 앱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데 계속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한국 사람들 반응은 좀 패턴이 있습니다. 1단계는 화가 납니다. 뭐? 한국이 기어오른다고? SNS가 들끓죠. 분노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2단계는 감정이 과열됩니다. 불매운동이다 뭐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3단계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거든요. 그리고는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러 갑니다. 반도체 연구원은 연구실로 가고 조선소 직원은 배를 만들러 가고 배터리 기술자는 공장으로 갑니다. 새벽 3시에도 불이 켜져 있고 주말에도 쿵쿵대고 됐다 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소리는 한 번 지르는데 일은 100번 하는 스타일이랄까요? 비율이 좀 독특하긴 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큰 소리보다 작은 나사 하나를 더 조이는 게 결국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한국식입니다. 자, 이제 일본 자민당 총재실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다카이치 총재는 공약대로 야스쿠니에 가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좌관들이 하나씩 말을 꺼냅니다. 총재님, 미국이 한일 협력 강화하라고 압박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명당이 반대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반발합니다.
그러면 총재는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컨디션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월 10일 26년 동안 함께 해온 연립 파트너 공명당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정치자금 문제로 의견 차이가 있었대요. 다카이치 총재를 총리로 지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1999년부터 26년간 이어온 관계가 순식간에 깨진 겁니다. 결혼 26년 차 부부가 갑자기 이혼 선언한 거랑 비슷해요. 주변에서 다들 놀랍니다. 어머, 그렇게 잘 지내던 사이가. 그래서 10월 15일로 예정됐던 총리 지명 선거가 연기됐습니다. 20일 이후로 밀렸어요. 다카이치 총재는 아직 총리가 아닙니다. 총재일 뿐이죠. 마치 대학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못 낸 상황. 합격증은 있는데 학생증은 아직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감정은 뜨거운데 계산기는 차갑거든요. 정치인의 발언과 정치인의 행동 사이엔 늘 이런 차가운 계산기가 놓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카드 게임. 국제 정치는 포커 게임과 비슷합니다. 각자 카드를 숨기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씩 꺼내 보이죠. 일본이 우리가 경제대국이다 하고 킹카드를 탁 놓으면 한국은 조용히 반도체 카드를 슬쩍 놓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눈빛을 바꿉니다. 그거 우리 필요한 건데요. 일본이 우리 자동차 강국이다 하고 퀸 카드를 꺼내면 한국은 배터리 카드를 살짝 놓습니다. 세계 배터리의 70%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미국이 또 반응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데요. 일본이 해군력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한국은 이미 폴란드, 호주, 사우디와 방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K방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해군 보고서에도 한국 잠수함 기술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러면 다카이치 총재는 다시 허리가 아파집니다. 야스쿠니 가는 건 좀 나중에. 어쩔 수 없습니다. 카드가 생각보다 좋지 않거든요. 2022년에 한국이 기어오른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누가 더 많은 카드를 쥐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말의 높이가 아니라 실력의 깊이가 승부를 가르거든요. 인생엔 단계가 있습니다. 20대 때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해낼 수 있어. 에너지가 폭발하죠. 30대가 되면 현실을 직면합니다. 생각보다 어렵네. 세상이 만만치 않네.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40대에 이르면 좀 조용해집니다.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실속을 챙기게 됩니다. 50대가 되면 아예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을 잘할 뿐이죠. 말 안 해도 실력으로 알아서 인정받습니다. 한국이 딱 이 50대 중견 직장인 스타일입니다. 말로 하는 협상. 10분이면 끝납니다. 땀으로 쌓은 기술력. 50년이 걸립니다.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조용해지고 조용하던 사람이 미소 짓는 순간. 그게 바로 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정치권은 드라마가 진행 중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는 자민당 총재입니다. 하지만 아직 총리는 아닙니다. 공명당은 우리 이제 안 해라고 나가버렸고요. 야당은 그럼 우리가 정권 잡을까? 하면서 단일 후보를 물색 중입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 유신회가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만약 야당이 뭉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카이치 총재는 야당 총재로 전락하게 되죠. 합격증은 받았는데 입학식 전에 자퇴당하는 격입니다. 10월 15일로 예정됐던 총리 지명 선거는 연기됐습니다. 20일 이후가 될 거래요. 아마 21일쯤. 그 사이 정치권은 물밑 협상에 한창입니다. 누가 총리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드라마는 막판까지 반전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 와중에 한국은 조용합니다. 연구실에서는 커피를 수십 잔 마시며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불량률 0.001%를 달성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어요. 훈련장에서는 한 번 더를 외치며 땀을 흘립니다. 회의실에서는 수출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고요. 일본 정치권이 어수선할 때 한국은 일합니다. 말 대신 결과로, 구호 대신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어디선가 조용한 대화가 오갑니다. 저 한국 기술자들 좀 모셔올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이미 다들 바빠서요. 큰 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렸다가 사라지지만 진짜 실력은 건물처럼 쌓여서 남습니다. 한국은 말은 짧게, 일은 확실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기어오른다고요? 아니요, 그냥 묵묵히 걷고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요. 뒤돌아보니 어느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어오른 게 아니라 걸어온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카이치 총재님, 허리 괜찮아지셨나요? 총리 되시면 야스쿠니 가실 건가요? 아니면 또 일정이 바빠서 하실 건가요? 지켜보겠습니다.